네 번째 편지.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이 편지는 중국 출장 중에 멍신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쓴 편지다. 전화 통화에서 멍신은 최근 공부할 내용이 많아 바쁜데 가외 활동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외 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냐며 내게 물었다. 나는 곧바로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멍신에게 이번 학기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내 말대로 과외 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우리가 통화할 때 넌 피아노 수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피아노에 큰 흥미도 없고 아무래도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차라리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컴퓨터를 그만두고 피아노는 계속 했으면 해. 흥미 이야기를 했는데 넌 사실 음악에 흥미가 많은 아이야. 5살 무렵부터 의젓하게 앉아 음악회를 끝까지 보던 아이였지. 어린아이가 2시간 가까이 되는 음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얌전히 앉아서 보는 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 후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음악회나 발레 공연이 열린다고 하면 넌 언제나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했어. 그렇게 세계 여러 거장들의 공연을 접하면서 음악에 대한 감별 능력도 점점 향상되었지. 최근 1년 넘게 오페라를 공부하면서 큰 흥미를 보이기도 했잖니? 게다가 어느 정도 재능도 타고났단다. 내가 최근 피아노 연습에 흥미가 떨어지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구나. 아빠 생각에는 내가 피아노 연습, 특히 기본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에 대한 것 같아. 피아노 연주가 지겨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주는 연습 숙제가 지겨운 거 아닐까? 선생님이 기본기 연습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기본기 연습만 충실해도 피아노 실력을 몇 단계는 끌어올릴 수 있거든. 사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 반복되는 연습이 지겹지만 꾹 참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 내가 피아노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두 번째는 컴퓨터처럼 한 달만 해도 성과가 보이는 과목과는 달리 피아노는 몇 달을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것이 금방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은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동력을 얻는데 이처럼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쉽게 인내심을 잃게 돼. 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래. 물론 내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언제든 아빠에게 이야기해 주렴. 오늘은 우선 이 2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마. 아빠가 추측한 이유가 맞다면 너는 지금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힌 거야. 이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란다. 첫째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둘째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아이는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사실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고 있어.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아빠가 내게 피아노를 계속 하도록 권하는 것은 피아노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 자신에게 도전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야.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해보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런 일들도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온단다. 너는 이미 피아노 연주 능력 시험에서 레벨 8까지 통과했으니 2년 정도만 더 한다면 레벨 10까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치고는 꽤 괜찮은 결과이고 9년 동안의 노력으로 한 가지 큰 일을 이루는 셈이기도 해. 젊은 사람들은 이처럼 작은 일들을 완성하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방법을 획득한단다. 어떤 일이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다음번 도전에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한 번 성공해 봐야만 두 번째, 세 번째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셈이지. 아빠가 처음 베이징에 있는 샹산의 상루봉에 오른 건 지금의 너보다 1살 어렸을 때였어. 정상은 해발 500m 지점에 있는데 400m쯤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단다. 그때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말했어. 조금만 더 힘내렴. 승리가 바로 코앞이란다. 만약 지금 포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상에 오른 그 순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 아빠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피아노를 통해 내 앞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계속하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란다. 우리 가족은 매년 음악회에 가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음악 공연들을 즐기고 있잖니? 이러한 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면 내 자신이 반드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등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악기를 가르치기도 해. 물론 이러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은 온전히 자신의 즐거움과 음악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 내게 악기를 배우도록 하지는 않을 거란다. 아빠로부터